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면서 퀴즈도 한번 맞추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룩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슬이라는 인물이 극 중에서 그 누룩을 집착하고 믿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자신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꿈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보는 인물도 있고,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다슬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껴보고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도 받고, 질문 받으시면은 저희가 질문하신 분들께 이제 저희 대본하고 포스터 둘 중에 이제 선택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받아보다가 퀴즈 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저기 뒤에 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드셔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다슬이가 처음에 괜찮을 때는 패딩 색이 파란색이다가 갑자기 중반부터는 빨간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누룩을 찾으면 파란색으로 바뀌나 했는데 끝까지 빨간색이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어린이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말투가 제가 이거 판독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해요. 그 색상 같은 경우에 질문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저희가 회의할 때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의상이 좀 이렇게 대비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노란색이라든지 초록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을 통해서 그냥 좀 다채롭게 그림을 구성하고, 또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연기도 바뀌면서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게 하는 그런 설정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상품 받으시면 좋으실까요? 포스터랑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집은 그 저희가 실제 영화에서 봤던 거랑은 조금 더 다르게 그 편집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원하실까요? 고민하시는 동안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가장 또 빠르게 제가 캐치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어제 상상마당에 GV로 갔었다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슬이가 이제 막걸리를 배달하러 갔다가 요정이라고 묘사하신 이제 사람들한테 막걸리를 나누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이제 다슬이의 소중한 꿈과 열정을 또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걸 의도한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의도한 것과 어쨌든 불황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막걸리에 대한 그 갈증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그걸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다슬이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슬은 그것을 막 나눠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도 없고, 근데 그에 반면에 막 이제 다슬이처럼 누룩이나 그 막걸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반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할머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저 사람들 그냥 정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아주 표면적으로 귀찮은 존재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과는 또 다르게 다슬은 그렇게 해석하신 게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품은 혹시 또 저번에 받으셨겠지만 대본집으로 또 알겠습니다.
질문을 여기 중간에 계신 분 받고 또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하고 계십니다. 예. 누룩이 다스리를 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담은 영화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 만약 다스리 같은 친구가 있다면 배우님이나 감독님은 어떤 인물에 가깝게 반응하실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요청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다스리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님이나 감독님이 그 영화 속의 인물이 된다면, 네, 그러면 두 분의 의견 한번 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슬 배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현이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저 꼰대끼가 있어가지고 만약 제 동생이 그러면 혼쭐을 낸 다음에 몰래 따라가서 위험한 일 없나 지켜올 것 같아요. 누룩 찾으러 갈 때 일단 혼쭐을 낸 다음에 몰래 도와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현이처럼 하다가 기자처럼 할 것 같아요. 다슬이에게. 다슬이한테 동생이 있다면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이 싫으니까 계속 부정하고 뭐라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기자가 다슬이를 응원해 주듯이 뭔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친데레처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한 기자처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한 기자 캐릭터를 쓰면서 저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한 캐릭터라서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던 우리 다회차 관람 관객분께서 또 이제 질문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선물은 대본집을 이제 증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이제 노룩을 이제 오빠가 일부러 그 동생이 훔쳐간 걸 숨기잖아요. 그 불안당이 이제 오빠가 이제 다슬이한테 이제 차 빼러 간다고 하고 이제 폭행 당했잖아요. 근데 그 폭행이 그러니까 모자 쓰신 대장 불안당이 갑자기 이상한 말 하다가 갑자기 말하신 게 그게 궁금해요. 갑자기 왜 대사가 나왔느냐. 네네네. 이제 저는 그거를 불황자들을 이제 그동안 대사가 없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그만큼 그 대사 그대로인데 줬던 걸 뺏으려고 하니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대사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좀 대사를 함으로써 임팩트를 싣고 싶었습니다. 예. 상품은 혹시 포스터요. 포스터 이번에 네, 손 들고 계시는 분. 마지막에 누룩을 찾고 나서 불에 탄 이유가 궁금해요. 네, 불에 탄 이유. 이번에 경상도 관객분께서 경상도 어린이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맞나요? 정확합니다. 네, 바로 스케치하는데 잘 판독하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 다슬이가 뭔가 회복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다슬이가 이제 그런 누룩에 집착하던 아픔에서 벗어나서 이제 행복해졌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더 이상 누룩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리고 불황자들의 존재가 좀 비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런 어떤 다스리의 믿음에 대한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 더 이상 다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이제는 다스리가 그 어떤 누룩을 막 애써 찾아다니는 거에서 좀 해방이 되었다. 그걸 표현하고자
그 사람들 다 불살라서 없어지게 만들었는데 또 죽었다고 표현하면 조금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비현실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제 도피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뉴스 나레이션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실제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식의 설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약간 비현실적인 인물들에 대한 설정이라서 조금 독특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어떤 상품? 포스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스터 받으시.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막걸리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퀴즈를 그 두 가지 답변으로 받아서 두 분께 한 병 한 병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룩 영화를 개봉하면서 누룩이라는 막걸리를 출시를 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막걸리를 저희가 근데 다 어린이들이라서 제가 막걸리 이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라 가지고 뭐 부모님 갖다 드리면 될 것 같고 배송지 입력을 이제 해서 정보를 얻어가서 저희가 발송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의 오류가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오늘 그 퀴즈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치 게임으로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막걸리랑 어울리는 안주가 김치잖아요. 그래서 김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야채 중에 우리가 흔히 뭐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과일이나 야채의 이름을 댔을 때 그 재료로 만든 김치가 없을 경우에만 상품을 타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정답이요 해서 오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럼 오이 김치가 있잖아요. 실제로 오이 소박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탈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제가 매니저랑 2시간 정도 어제 1시간 더 해서 이제 2시간 정도 구글링해서 어떤 김치가 있는지 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의 기준은 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퀴즈에 자신 있게 맞출 수 있다라는 분은 손 들어서 맞춰서 막걸리 한번 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한 분이 손 들고 계셔가지고 예. 스타우르츠요. 그렇게 생소한 거 스타우르츠라는 과일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보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 흑백 김치. 지금 일단 이 앞에 분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제 또 많이 상품 타가셨던 분들 좀 제외하고 있는데 으름김치요. 어떤 거요? 으름김치요. 느림? 으름 김치요. 왠지 있을 것 같네요. 으름 김치. 퀴즈 어렵네요. 이거. 일단 또 보려드리겠습니다. 보류. 자, 한번 다 들어볼게요. 저기도 김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좀 알고. 우베김치요. 우베김치요. 자, 일단 보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답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세 분 다 들어보고 가장 적합한 두 분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파슬리. 파슬리 김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포도요. 포도김치는 명백히 있기 때문에 땡입니다. 포도김치가 있어요. 포도김치는 너무 유명하고 이제 감자김치 있습니다. 있는 걸 제가 어제 확인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분까지 들어보고 그러면 후보가 지금 4분이신데 4분 중에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뒤에 또 계신가요? 여기 앞에 분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어제 예. 영어도 괜찮아요. 잭프루트. 잭프루트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어제 사실 망고스틴이 나왔는데 망고스틴 김치가 있는데 제가 합격을 드려가지고 좀 오류가 있었는데 그 앞선 그럼 4분이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였죠? 우베, 으름이고요, 파슬리고요, 스타우르츠입니다. 일단 파슬리 제외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김치로 만들기 적합할 것 같고 검색하니까 나오죠? 구글에
우배는 제가 상품 드리고 싶은데 이 없으시겠죠? 왜냐면 우배가 김치로 만들기 일단 축하드리고요. 스타우르츠와 지금 으름의 싸움인데 으름은 나물류죠? 한국 바나나인가요? 으름이? 바나나 김치가 있기 때문에 으름 김치 있나요? 아 우배 있나요? 잠시만요. 스타우르츠 있나요? 없죠? 저도 스타우르츠는 동남아에 좀 있었던 걸로 확인해서 자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 그냥 우배와 으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협업 판정이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우배가 그 식감이 김치로서 적합하지 않아서 만들기 힘든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은 아보카도였는데 아보카도 김치 치면 만든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이렇게 김치로 만들었다고 하기에 애매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익숙한 과일 중에 하나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게 아보카도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술 게임 할 때 김치 게임 할 때 정답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이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배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우배님 질문. 예 우배 옆. 우배님. 일어나서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네네. 네. 아닙니다. 그냥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네. 일어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6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관람을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전통주를 좋아해서 전통주 커뮤니티를 만들고 전통주랑 영화를 페어링해서 이제 즐겨보는 음주 영화제를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음주 영화제에 적합한 영화가 나와서 저희가 다 같이 단체 관람을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좀 전달드릴 수 있을까? 저희의 음주 영화제 초청장입니다. 정확하게 배급 관련 이사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사님이 검토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영화의 그 질문은 내기가 되어줘랑 누룩이랑 보면서 되게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전에 나왔던 내기가 되어줘에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전등을 켜고 끄면서 소통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아이가 이제 그 움직이는 것들이나 뭔가 이런 그 환경들 그리고 누룩 만들 때 누룩 영화에서도 막걸리를 만들 때 그 극 중에 다슬만 소독을 하고 막걸리를 만들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다고 느꼈는데 이제 영화를 만드시면서 좀 특히 신경 쓰셨던 그런 디테일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뭐 단편대 그 농인분들의 대화 방식이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접하는 그 농인분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조금 다르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게 이제 음성을 전혀 쓰지 않고 아주 우리가 미디어에서는 예쁘게 이렇게 수어를 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농인분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정도가 또 다 다르셔가지고 이제 또 제스처도 크게 이렇게 막 해야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이게끔 해야지 이제 잘 들려서 그런 것들 실제로 보니까 그 디테일을 좀 살려야겠다는 생각 들어서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술도 만들어 보니까 그 이제 아주 미세한 세균도 들어가니까 실패하더라고요. 술이 막 맛이 막 물감처럼 변해버리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독이 정말 중요하구나. 소독을 막 100번씩 하더라고요. 진짜 막 계속 그런 것도 실제로 해보니까 그 디테일을 좀 살릴 수 있었어요. 경험이 역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 드리는 걸로 하고 질문 또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하시고 앞에 이제 또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본 것 같고요. 일단은 누룩을 꿈에 비유했다고 했는데 왜 꿈에 비유했는지도 궁금하고 편집을 보니까 편집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누룩이라는 영화가 제 이야기를 만든 영화라서 제가 그냥 살면서 경험한 감정과 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꿈이라는 게 뭐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굉장히 추상적으로 뭐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가 정말 다슬이처럼 내 목숨과도 같이 따르고 믿고 싶은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이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또 이렇게 막 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영화로 한번 담아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걸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게 뭐 나는 꿈이 요리사야. 나 요리사 열심히 해볼래 하는데 네가 무슨 요리를 해? 이런 아주 표면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다슬이가 누룩을 집착하는 것이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제가 영화를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라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그 편집에 대한 구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런닝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 후반에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고 좀 덜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슬과 다현의 입장에서 이 영화가 다시 흘러갔을 때 임팩트가 있을까 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다현 배우님 여기 나와 계셔서 관련해서 뭐 좀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어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네, 중간에 또 질문 주신 하늘색 그 정말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예. 다슬님 실제로 술 드시고 촬영 임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막걸리 실제로 그 공병에 담아서도 마셨는지 궁금하고. 촬영할 때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아침 햇살로 다 했었고요. 촬영 전에 이제 감독님이 직접 담근 막걸리가 쌀, 물, 누룩으로만 해서 되게 전신의 막걸리 같이 담근 영상과 뭐 그런 걸 보내주면서 이렇게 소독하는 모습, 젓는 거 이런 거 보내주시고 한 병씩 페트병에 담아주셔서 맛을 봐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촬영 전에 맛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촬영 때는 아침 햇살 먹었어요. 실제로 음주를 하는지 궁금하셨던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뒤에 아까 또 손 드셨던 분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그 영화 속에서 그 다슬 배우님께서 누룩을 찾고 싶다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이제 오빠나 아빠 같은 가족들이 좀 이해를 못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 만약 감독님께서는 이러한 다슬이와 같이 힘든데 가족과 같이 좀 가까운 상황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어린이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막 가족들이 뭐 응원해주지 않고 본인의 뜻을 저 똥꼬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슬이었으면 그냥 밀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다슬 배우도 한번 혹시
저는 학교에서 절대 술 안 마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말 제 규칙 어기는 거 정말 싫어해서 실제로는 제가 누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걸리를 정말 사랑하더라도 주변에 패기치면서는 절대 그렇게 답답한 짓 하면서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룩을 이렇게 집착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가족들이 말리고 이런다면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몰래 은큼하게 몰래 몰래 한다. 은큼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뒤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돼서.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원래 이 영화를 구상하실 때 막걸리가 코로나를 예방한다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가설로 출발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의 이 영화 속에 특별한 누룩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시키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배우님들한테도 이 영화가 이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도 많이 섞이고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누룩의 이야기로 발전을 했다기보다 원래는 좀 더 거창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규모를 줄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가장 내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재밌는 블랙 코미디 같은 영화를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이제 뭐 그거 제가 연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어차피 이 시나리오 제가 쓸 거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누가 뭐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어떤 막걸리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알려지게 돼서 그 양조장 아들인 제가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각광을 받게 돼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막 스타가 돼가지고 이제 막 그 양조장 관련 주가도 엄청 오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자리로 가고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해서 신나가지고 막 되게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긴 그런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누가 그게 효능이 사실 가짜라는 걸 밝혀서 이제 밝혀지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주 높은 사회적으로 이제 높은 위치까지 갔다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시골의 양조장 그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과거를 딱 회상하면서 아 이런 얘기 하면서 끝나는 그런 웃긴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스케일이 너무 커서 접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그 대본에 대한 얘기 듣고 오늘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저는 사실 먼저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들었어가지고 제가 이런 작품에 이런 주인공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해서 굉장히 신기한 게 컸었고요. 그리고 읽으면서는 좀 슬펐어요. 이게 막 딱히 재밌진 않았고 그냥 읽으면서 술술 읽히는데 좀 마음이 미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동떨어진 좀 모르겠는 그런 좀 아지랑이 같은 누룩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보면 진짜 그냥 갈색 알갱이 같은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판타지 독립영화에서 할 수 있는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미장센도 재밌었고 그 연기할 때도 재밌었고 뭔가 이 세상에 살지만 뭔가 몽환적인 느낌도 좀 있어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스림을 받고 줄거리나 이 흐름도 너무 해보고 싶다. 계속 욕심이 난다. 이런 생각으로 대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시나리오와 이제 그걸 보내주시는데 너가 다현이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시나리오를 열어서 봤는데
역할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내셨나 해가지고 뭐 이거 맞냐? 네, 맞다고 하셨고 그때 눈물을 이제 한 방울 흘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현이라는 이 인물이 되게 디테일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과정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 디테일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에서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인물이 다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변화들을 미세하게 계속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캐스팅된 선배님들 뭐 배우분들을 보면서 아 진짜 캐스팅 완벽하다. 뭐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불황자 대장을 보고 아 완벽하다. 원래 네. 우리가 알고 있던 배우 원래 알고 있던 김대한이란 배우인데 아 완벽하다. 셋이 같이 출연했었습니다. 늑대사냥이라는 작품에 저랑 송지혁 배우랑 김대한 배우가 저랑 동갑이고 네, 그때 친구. 또 셋이 범죄자 팀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동엽 배우 사우나 씬을 같이 했던 보고 아 완벽하다. 내가 절대 이길 수 없겠다. 그리고 다스리도 이제 처음 봤을 때 이 남매 같은 이제 남매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좀 진짜 남매처럼 보일까라는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첫 리딩장에서 마주보고 앉았는데 서로 그냥 보자마자 피식했거든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아 문제 없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진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누르곤 저에게 선물 같은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GV 끝날 때마다 기념으로 배우들하고 사진 찍어드리고 있는데 그 어린이 날이니까 또 어린이 대공원 가실 분들은 먼저 가시고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의무적으로 찍을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오늘 서울에서 잠정적으로 하는 거의 마지막 물론 또 하겠지만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서 여러분들 귀한 연휴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드리고 저희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